과거에는 한국에서 노인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생각하며 노인을 버리는 것처럼 인식되었는데요. 2023년 현재는 만성질환이나 낙상, 노화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밀착 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 맞벌이, 핵가족, 자녀들이 따로 사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돌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식단과 다르게 몇몇 부분은 아주 조금만 주거나 식단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먹다 남은 것까지 갈아서 주는 부실 식단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는가 하면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은폐까지 일삼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요양병원 선택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료인 상주 여부입니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인 상주 여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게 됩니다.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 즉 병원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거나 만성질환자,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의료보다는 돌봄이 주된 기능으로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인데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한 달에 2회 촉탁 형태로 방문하며 평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게 됩니다. 법령에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보호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비, 병실비, 간병비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 한 달 12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데 비해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만 식대비 제외 비용의 80%가 지원되어 6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입원비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정부 지원이 80% 이뤄지며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간병비 지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100% 개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요양원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세 번째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평가 등급입니다.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요양병원 등급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양병원은 1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있으며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입원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질병 종류와 건강 상태를 먼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입원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의 관찰 아래서 돌봄 위주의 수발을 받을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뇌질환에 의한 신체마비, 중증 치매,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전문화된 치료와 시설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신장투석이나 재활치료, 치매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 환자가 산부인과로 가거나 내과 환자가 성형외과를 찾아 나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 신장투석 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병원, 치매 전문 요양병원 등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방문하기 전에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더욱이 입원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연로하기 때문에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수발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문적인 치료시설과 인력이 없는 요양병원 중 병상을 채우기 위해 전문 치료가 바람직한 환자에게도 빨리 입원을 시키라며 입원을 종용하는 곳도 있어 급하게 절차를 밟고자 하는 병원의 경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입원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월 병원비로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요양병원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집니다. 요양병원마다 전체 병실 중 1에서 3인실에 해당하는 상급병실의 비중이 제각각이며 상급병실이 전무한 요양병원이 있는 반면 어떤 요양병원은 상급병실 중 최고에 속하는 1인실이 전체 병실의 50%를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병실이 적은 요양병원보다 1인실이 전체 병실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이 훌륭하고 좋은 곳일까? 치료 면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충분한 환자는 상급병실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을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1인실 병실이 50% 가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상급병실 비율이 20% 이상이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요양병원의 상급병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상급병실 이용 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아주 비싸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요양병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간병인의 자질을 미리 알아보고 요양병원을 선택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및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입니다. 보통 80%가 넘으며 90%가 넘는 곳도 많은데요. 조선족 간병인에게 본인의 부모를 대하듯 정성어린 환자 수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선족 간병인 중 환자가 말을 잘 안 듣거나 본인의 짜증이 더해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의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되도록 좋은 간병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인 간병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협회에 특별히 한국인 간병인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간병인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요양병원이 좋으며 여기에 더해 수발을 받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도 국적에 상관없이 간병인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호자 집과의 거리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요양병원은 보호자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양병원이 필요하게 되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본인의 집에서 멀지 않은 요양병원부터 알아보게 되는데요. 요양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쉽게 자주 어르신을 찾아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에 걸쳐 몇 시간 정도 방문하지만 어르신은 일주일 내내 요양병원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비스와 편리성의 중심이 보호자가 아닌 입원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호자 집 근처만 고집하다 보면 적절치 못한 요양병원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시도가 다른 지역에 요양병원이 있더라도 치료의 전문성, 주변 환경, 간병인 관리, 비용 등이 적절하다면 거리를 따지지 말고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요양병원을 평가해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인 페이지 의료정보에서 병원 약국 찾기, 요양병원 평가 정보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국내 모든 요양병원의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서류 심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운영자의 환자 우선 철학, 간호사나 간병인의 친절도,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등 정성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1등급 요양병원이 2등급 혹은 3등급 요양병원보다 모든 면에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에서 2등급 요양병원도 지척에 많다면 굳이 3에서 5등급 요양병원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겠죠. 얼마 전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동기가 아버님을 급히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해서 등급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4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요양병원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언젠가 늙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부모들과 같이 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늙을수록 노화로 인해 아픈 부위가 늘어나고 질병에도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요양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크게 성공해서 아무런 걱정도 할 일도 없는 호화 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 본인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가야 할 곳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요양병원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